안녕하세요. 오늘 밤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주의 가장 깊은 곳에서 빛이 수십억 년을 여행하여 우리에게 도착하는 그곳에서 한때 은하 전체보다 밝게 빛났던 천체들의 기록이 조용히 남아 있습니다. 그것은 퀘이사라고 불리며 우주 역사의 특정 순간에만 존재했던 극단적인 현상입니다. 이 이야기는 그 빛의 탄생과 정점과 그리고 조용한 소멸에 관한 것입니다. 시간과 물질과 중력이 만나 만들어낸 가장 밝은 기록이자 동시에 가장 짧은 단계이기도 합니다. 모든 것은 관측에서 시작됩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기록하고 스펙트럼이 빛을 나누고 숫자가 거리를 말해주는 그 순간부터요. 그리고 그렇게 우리가 아는 모든 것 아래에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1963년 3월 한 관측 기록이 네이처지의 짧은 논문으로 발표되었습니다. 그것은 삼시 273이라는 천체에 대한 것이었으며 비정상적으로 큰 적색편이 값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 숫자는 거리를 의미했습니다. 엄청난 거리를요. 별처럼 보이는 점광권이었지만 실제로는 우주의 먼 곳에 위치한 무언가였습니다. 기록은 조용했습니다. 망원경 로그북, 측정된 스펙트럼, 붉은 쪽으로 이동한 가느다란 선들로, 그리고 장식 없이 작성된 결론. 영화로 치면 단순한 장면입니다. 관측소의 돔, 차가운 밤 공기, 필름에 새겨진 빛의 흔적, 그리고 아침에 현상된 결과. 하지만 그 단순함 속에 우주를 이해하는 새로운 방법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 발견의 중요성은 즉시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또 하나의 이상한 전파원이었습니다. 하늘의 수많은 점들 중 하나였죠. 하지만 적색 편의가 측정되고 거리가 계산되며 함의가 이해되기 시작하면서 무언가 근본적으로 다른 것이 발견되었다는 것이 분명해졌습니다. 그토록 먼 거리에서 그토록 밝게 빛나는 천체는 이전에 알려진 어떤 것과도 달랐습니다. 그것은 새로운 현상의 범주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물리학이 필요했습니다. 초기 관측자들은 퀘이사의 본질을 이해하려고 애썼습니다. 일부는 그것들이 우리 은하 내의 특이한 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른 이들은 그것들이 폭발하는 은하라고 제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이들은 완전히 새로운 물리학을 제안했습니다. 논쟁은 수년간 지속되었습니다. 각 새로운 관측은 새로운 단서를 추가했지만 그림은 여전히 불완전했습니다. 퍼즐 조각들이 있었지만 그것들이 어떻게 맞춰지는지는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천문학의 가장 깊은 미스터리 중 하나였습니다. 이후 수십 년 동안, 특히 2000년 슬론 디지털 스카이 서베이가 정규 운영을 시작한 이후 퀘이사 식별 작업은 고립된 발견에서 반복 가능한 인구 조사로 변화했습니다. 균일한 이미징과 분광학을 기반으로 한 조사였습니다.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하늘을 기록하고 동일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외부 연구팀이 적색 편의를 검증하고 스펙트럼을 재분석하며 인구 주장을 동일한 공유 자료로 테스트할 수 있도록 공개 릴리스를 발표했습니다. 단일 적색 편의가 카탈로그가 되고 카탈로그가 인구가 되며 인구가 하늘의 통계에 새겨진 생애 주기를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그 과정은 점진적이었지만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새로운 서베이는 이전 서베이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각 새로운 도구는 이전 도구보다 개선되었습니다. 그리고 각 새로운 카탈로그는 퀘이사 인구에 대한 더 완전한 그림을 제공했습니다. 처음에는
수십 개의 퀘이사만 알려졌습니다. 그런 다음 수백 개, 수천 개, 그리고 결국 수십만 개가 알려졌습니다. 각 발견은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었고, 각 측정은 기록되었으며, 각 스펙트럼은 보관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누적된 데이터에서 패턴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서베이의 힘은 그 규모에 있었습니다. 단일 퀘이사를 연구하는 것은 흥미롭지만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수천 개의 퀘이사를 연구하는 것은 변형적입니다. 그것은 통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인구를 특성화하고 경향을 식별하며 패턴을 인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패턴에서 이해가 나옵니다. 개별 전체가 아니라 현상 자체에 대한 이해, 퀘이사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그들이 우주 역사에서 어디에 맞는지에 대한 이해. 초기 전파원 시대에 보관된 스펙트럼들은 개선된 광학 위치와 대조하여 재확인되었습니다. 일부 별들이 실제로는 먼 은하핵이라는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19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까지 광시야 디지털 이미징은 후보 선정을 표준화했고, 개별 목표물과 우연한 정렬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대규모 분광 프로그램들이 규모에 맞춰 적색 편의를 측정하기 시작했으며, 퀘이사 식별을 일관된 임계값과 반복 가능한 확인 단계를 갖춘 파이프라인으로 전환시켰습니다. 반복된 데이터 릴리스는 시간적 깊이를 추가했고, 밝기 이력을 가정하는 대신 확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표준화는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퀘이사 연구를 소수의 전문가의 영역에서 광범위한 과학 커뮤니티가 접근할 수 있는 것으로 변환시켰습니다. 데이터가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하게 되면서 누구나 그것을 다운로드하고 분석하고 재해석할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의 속도를 가속화했습니다. 더 많은 눈이 데이터를 보았고, 더 많은 아이디어가 테스트되었으며, 더 많은 패턴이 인식되었습니다. 과학은 협력적 노력이 되었으며, 퀘이사는 그 협력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디지털 혁명은 천문학을 변형시켰습니다. 사진 건판이 CCD로 대체되었고, 수동 측정이 자동화된 파이프라인으로 대체되었으며, 개인 아카이브가 공개 데이터베이스로 대체되었습니다. 각 단계는 효율성을 증가시켰고, 정확도를 개선했으며, 접근성을 확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과학이 수행되는 방식을 변화시켰습니다. 개인 노력에서 팀 협력으로, 단일 관측소에서 글로벌 네트워크로, 독점 데이터에서 공유 리소스로, 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카탈로그에서 명확한 인구 통계학적 패턴이 나타났습니다. 퀘이사는 우주의 초기 시간에 흔하고 가까운 곳에서는 덜 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활동성이 우주 역사 전반에 걸쳐 일정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조사의 작업 질문은 공개적으로 수립되었습니다. 만약 퀘이사가 시간에 걸쳐 나타나고 사라진다면 어떤 작동 조건이 은하핵을 켜고 어떤 측정된 신호가 쇠퇴를 표시하는가? 이것이 조사가 던진 질문이었습니다. 그 패턴은 단순한 호기심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퀘이사가 우주 진화의 특정 단계와 관련이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가장 밝은 퀘이사 시대는 우주가 약 20-30억 년이었을 때 발생했습니다. 그 시대에 은하들은 여전히 활발하게 형성되고 있었고, 충돌이 빈번했으며 가스가 풍부했습니다. 이것들은 퀘이사 점화에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조건들이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하면서 퀘이사 인구도 변화했습니다. 우주가 진화함에 따라 퀘이사도 진화했습니다. 적색편이 분포는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적색편이 2에서 3 사이 약 100억 년 전에 퀘이사는 가장 많았습니다. 그것은 우주의 정점 퀘이사 시대였습니다. 그 전후로 그들은 더 드물었습니다. 더 이른 시대에는 은하들이 여전히 형성되고 있었고 블랙홀이 여전히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나중 시대에는 가스가 고갈되었고 충돌이 덜 빈번했으며 조건이 덜 유리했습니다. 그림은 명확했습니다. 퀘이사는 우주 전고의 현상이었습니다. 우주가 젊지도 늙지도 않았던 시대의 현상. 초기 퀘이사 확인 작업은 동료 심사 출판물과 반복된 스펙트럼 해석에 기반을 두고 있었습니다. 소수의 천문학자들이 다른 관측소에서도 재현할 수 있는 방법을 확립했습니다. 나중에 서베이 기관들은 전용 망원경과 표준화된 파이프라인을 중심으로 구축되어 퀘이사 작업을 새로운 시대로 전환시켰습니다. 선정 기준, 보정 절차, 공개 릴리스가 결과뿐만 아니라 증거 자체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서베이 팀은 조용한 등록자처럼 기능했습니다. 매일 밤 같은 방식으로 하늘을 촬영하고 일관된 소프트웨어로 데이터를 처리하며 공개 릴리스를 발표했습니다. 그 방법론은 단순했지만 강력했습니다. 하늘의 같은 영역을 반복적으로 촬영하고 각 이미지를 이전 이미지와 비교하며 변화를 찾습니다. 후보가 식별되면 후속 분광학이 수행됩니다. 스펙트럼이 측정되고 적색 편의가 계산되며 퀘이사가 확인되거나 거부됩니다. 각 단계는 문서화되고 각 결정은 정당화되며 각 결과는 보관됩니다. 이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작동합니다. 보정은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각 이미지는 플랫 필드로 수정되어야 했고 각 스펙트럼은 표준별과 비교되어야 했으며 각 측정은 대기 효과에 대해 보장되어야 했습니다. 이러한 수정 없이 데이터는 신뢰할 수 없었습니다. 작은 체계적 오류가 큰 편향으로 축적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보정은 신중하게 수행되고 문서화되며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그것은 지루한 작업이었지만 필수적인 작업이었습니다. 이 부분은 천문학을 분류의 조사 기술로 다룹니다. 퀘이사는 장관으로 소개되지 않고 좌표, 스펙트럼, 적색 편이 밝기를 담고 있는 항목으로 소개됩니다. 각 필드는 확인 가능한 숫자입니다. 톤은 절차적으로 유지됩니다. 하늘을 균일하게 관측하면 우주는 서사적 압박 없이도 시간 의존적 행동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긴 카탈로그 속에서 가장 밝은 천체들조차 변화의 조용한 증거가 됩니다. 인구 조사가 안정화되면서 연구자들은 무엇이 그러한 극단적인 광도를 유지할 수 있는지 물리적 전달 시스템에 대해 질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질문은 자연스럽게 다음 조사 단계로 이어졌습니다. 퀘이사가 무엇인지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연료를 이해하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무엇이 퀘이사에 전력을 공급하는가, 어디에서 에너지가 오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것이 핵에 도달하는가. 이것들은 다음 탐구 단계를 정의한 질문들이었습니다. 2000년대 초반에 정규 서베이 촬영에서 깊은 이미지들은 일부 퀘이사 호스트가 고립된 원반이 아니라 조석 구조와 가까운 동반 천체를 가진
교란된 시스템임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이는 문서화된 은하 상호작용과 일치하는 특징이었습니다. 스택된 노출의 조용한 빛 속에서 증거는 미묘했습니다. 희미한 호, 비대칭, 먼지띠, 그리고 지나치게 밝은 핵 옆에 기록된 집중된 별 형성 영역들. 이 에피소드는 조사의 작동 전제를 소개합니다. 퀘이사는 사건으로 시작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공급망으로 시작합니다. 가스 저장소, 궤도 장벽, 그리고 킬로파섹 규모에서 컴팩트한 강착 흐름을 향해 물질을 이동시키는 메커니즘으로요. 그 공급망을 복잡합니다. 가스는 은하의 외곽에서 시작하여 수만 광년을 여행하고 여러 장벽을 극복하며 최종적으로 중심 블랙홀에 도달해야 합니다. 각 단계는 도전입니다. 가스는 각운동량을 가지고 있어 나선형으로 움직이려고 합니다. 그것은 압력을 가지고 있어 팽창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별 형성으로 소비될 수 있습니다. 퀘이사가 점화되려면 이러한 모든 장애물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가스는 각운동량을 잃어야 하고 압축되어야 하며 별 형성을 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분히 빠른 속도로 일어나야 합니다. 각운동량 문제는 특히 도전적입니다. 가스는 은하의 회전을 따릅니다. 그리고 회전하는 가스는 안쪽으로 떨어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궤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원심력과 중력이 균형을 이루는 곳에서 가스가 안쪽으로 이동하려면 그것은 각운동량을 잃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어디론가 가야 합니다. 가스가 각운동량을 다른 가스로 전달하거나 별로 전달하거나 중력 토크를 통해 잃어야 합니다. 그것은 복잡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올바른 조건을 요구합니다. 깊은 이미징 캠페인은 호스트 은하가 신중한 빼기를 통해 퀘이사 눈부심 아래에서 복구될 수 있음을 확립했습니다. 이를 통해 형태를 추측하는 대신 평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통계적 연구들은 증가된 핵활동을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는 조건과 연결했습니다. 상호작용, 막대, 그리고 혼합 샘플에서 식별된 중심 가스 농도가 그것입니다. 밀리미터 및 저고해선 관측은 두 번째 원장을 기여했습니다. 차가운 가스와 먼지의 지도로 호스트가 여전히 측정 가능한 연료를 보유하고 있는지 또는 이미 고갈되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관측들은 퀘이사 호스트가 독특하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특별한 종류의 은하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특별한 단계를 거치고 있는 정상적인 은하였습니다. 많은 퀘이사 호스트는 최근 또는 진행 중인 은하 충돌의 징후를 보였습니다. 조석 꼬리, 비대칭, 이중핵. 이것들은 상호작용의 신호였습니다. 그리고 상호작용은 가스를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을 제공했습니다. 중력 토크, 충격파, 각운동량 전달. 이러한 과정들은 가스가 장벽을 극복하고 중심에 도달하도록 도울 수 있었습니다. 은하 충돌은 폭력적인 사건입니다. 두 거대한 은하가 접근하고 중력이 상호작용하며 구조가 교란됩니다. 별들은 일반적으로 충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너무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가스는 충돌합니다. 그것은 충격을 받고 가열되며 압축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것은 각운동량을 잃고 안쪽으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조석력은 또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것들은 가스 구름을 왜곡하고 불안정성을 유발하며 유입을 트리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든 퀘이사 호스트가
상호작용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일부는 고립되어 보였고, 일부는 조용했으며, 일부는 교란의 명백한 징후를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상호작용이 유일한 메커니즘이 아니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다른 과정들도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막대 구조는 가스를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었습니다. 디스크 불안정성은 유입을 유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차가운 흐름은 외부에서 직접 가스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은 복잡했지만 핵심 원리는 명확했습니다. 퀘이사가 점화되려면 가스가 안쪽으로 이동해야 합니다. 막대는 특히 효율적인 가스 수송기입니다. 많은 나선 은하가 막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중심을 통과하는 별들의 길쭉한 구조, 그리고 그 막대는 가스에 토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가스를 나선 팔에서 내부 영역으로 이동시킵니다. 거기서 그것은 축적되고 압축되며 결국 중심 블랙홀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꾸준한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충돌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시뮬레이션 팀은 조석 토크가 단계적 병목 현상을 통해 가스를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재현 가능한 시퀀스를 발표했습니다. 많은 관측된 호스트 교란과 일치했습니다. 여러 파장이 검증 체인에서 표준이 되었습니다. 구조를 위한 광학, 먼지로 가열된 방출을 위한 적외선, 그리고 차가운 분자 저장소를 위한 밀리미터. 각각은 단일 지표에 대한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서베이 협력은 첫 번째 단계를 제공했습니다. 몇 개의 유명한 천체 대신 수천 개의 핵에 걸쳐 호스트 조건을 테스트할 수 있는 크고 균일한 샘플이었습니다. 그 시뮬레이션들은 단순한 컴퓨터 모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들은 물리학의 테스트였습니다. 각 시뮬레이션은 알려진 법칙으로 시작했습니다. 중력, 유체역학, 복사 전달, 그리고 그것들을 시간에 걸쳐 진화시켰습니다. 결과는 관측과 비교될 수 있었습니다. 시뮬레이션이 관측된 특징을 재현하면 그것은 물리학이 옳다는 증거였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무언가가 빠졌거나 잘못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피드백 루프를 통해 이해가 개선되었습니다. 현대 시뮬레이션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그들은 수억 개의 입자를 추적하고 여러 물리적 과정을 포함하며 우주론적 규모에서 블랙홀 규모까지 진화합니다. 그들은 별 형성, 초신성 피드백, 블랙홀 강착, 그리고 제트 발사를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놀라울 정도로 현실적인 은하를 생성합니다. 관측된 것과 비슷한 형태, 질량, 색상을 가진 그것은 물리학이 이해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저고해선 및 밀리미터 작업을 전문으로 하는 관측소들은 예정된 제안, 보정 로그, 그리고 발표된 아카이브를 통해 작동하며 측정 가능한 연료 대리 변수를 제공했습니다. 가스 존재를 선 플럭스와 분해된 구조로 변환했습니다. 계산 천체 물리학 그룹은 병렬 검증 레이어로 기능했습니다. 그들의 역할은 관측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라 알려진 물리학이 측정된 광도 및 성장 시간과 일치하는 비율로 가스를 안쪽으로 이동시킬 수 있는지 테스트하는 것입니다. 그 관측소들의 작업은 정밀했습니다. 밀리미터 파장에서 그들은 차가운 분자 가스를 직접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일산화탄소의 회전 전이선, 그리고 다른 분자들. 이러한 선들의 강도는 가스의 양에 비례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형태는 가스의 운동을 드러났습니다. 회전하는가
유입하는가, 유출하는가 모두 스펙트럼에서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느린 작업이었습니다. 각 관측은 시간이 걸렸고 각 목표물은 신중하게 선택되었으며 각 결과는 보정되고 검증되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치가 있었습니다. ALMA, 아타카마 대형 밀리미터 어레이는 이 분야를 혁신했습니다. 높은 안데스 산맥에 위치한 그것은 전례 없는 감도와 해상도로 차가운 가스를 관측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먼 은하의 가스 구조를 분해하고 회전 곡선을 측정하며 유입과 유출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퀘이사 호스트에 대해서도 같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블랙홀을 공급하는 가스를 매핑하고 별 형성 영역을 식별하며 피드백의 효과를 측정합니다. 조사는 은유보다 메커니즘을 강조합니다. 퀘이사의 점화는 물리적 라우팅 문제로 구성됩니다. 가군 동량은 제거되어야 하고 가스는 압축되어야 하며 안정적인 유입이 형성되어야 합니다. 분위기는 느리고 임상적으로 유지되며 병목 현상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유입이 멈추는 곳, 간헐적이 되는 곳, 그리고 관측된 호스트가 그러한 일시 정지와 일치하는 신호를 보여주는 곳에 말이죠. 안쪽으로의 움직임은 거의 직접적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일련의 작은 허가로 기록됩니다. 그 허가들은 각각 다른 물리적 규모에서 발생합니다. 은하 규모에서 상호작용이 가스를 킬로파섹 단위로 이동시킵니다. 중간 규모에서 막대와 나선팔이 그것을 수백 파섹으로 이동시킵니다. 그리고 핵 규모에서 점성과 가군 동량 전달이 그것을 최종 파섹으로 이동시킵니다. 각 단계는 시간이 걸립니다. 수백만 년, 때로는 수천만 년. 그리고 각 단계에서 가스는 손실될 수 있습니다. 별 형성으로, 유출로, 또는 단순히 압력 지지로. 퀘이사가 점화되는 것은 모든 것이 올바르게 정렬될 때만입니다. 별 형성은 특히 효율적인 가스 소비 메커니즘입니다. 가스가 압축되면 그것은 별을 형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별들은 초신성 폭발을 통해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그 에너지는 나머지 가스를 가열하고 유출을 유발하며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것은 자기 조절 과정입니다. 별 형성이 너무 효율적이면 그것은 스스로를 종료시킵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퀘이사 점화와 경쟁합니다. 블랙홀에 도달할 수 있는 가스를 소비합니다. 연료가 내부 파색에 도달하면 가장 밝은 방출은 직접 분해하기에는 너무 작은 영역에서 생성됩니다. 제어실에서 모니터로 밝혀진 곳에서 분광기가 퀘이사의 서명을 선폭, 선이동, 그리고 연속체 형태로 생성합니다. 장면은 안정적입니다. 보정 램프, 냉각된 검출기, 그리고 반복된 노출. 밝기를 측정 가능한 메커니즘으로 전환하도록 설계된 작업입니다. 이 에피소드는 조사의 핵심을 가져옵니다. 천문학자들이 퀘이사 빛이 초대 질량 블랙홀로의 강착에 의해 구동된다는 것을 어떻게 확인하는지, 변동성 기록, 스펙트럼 진단, 그리고 자처럼 작동하는 시간, 지연 측정을 사용하여 말이죠. 그 확인은 직접 죽이지 않았습니다. 블랙홀 자체는 볼 수 없었습니다. 그것은 정의상 어둡습니다. 그리고 강착 흐름은 너무 작아서 현재 도구로는 분해할 수 없었습니다. 따라서 증거는 간접적이어야 했습니다. 빛의 변동성, 스펙트럼 특징, 시간 지연. 이러한 것들은 모두 내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에 대한 단서를 제공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것들은 강력한 사례를 만들었습니다. 블랙홀 패러다임은 점진적으로 받아들여졌습니다. 처음에는 논란의 여지가 있었습니다. 블랙홀은 이론적 호기심이었고 그들의 존재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증거가 축적되면서 대안들이 제거되었습니다. 다른 어떤 메커니즘도 관측된 특성을 설명할 수 없었습니다. 컴팩트한 크기, 높은 광도, 넓은 선, 빠른 변동성, 모두 블랙홀 강착을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합의가 되었습니다.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퀘이사가 1년 시간 척도에서 밝기가 변한다는 것을 확립했습니다. 아카이브 측광에서 독립적으로 재측정할 수 있는 광도 곡선을 생성했습니다. 반향 매핑은 반복 가능한 방법으로 성숙했습니다. 연속체 변화와 방출선 반응 사이의 지연이 측정되어 직접 이미징 없이도 내부 영역의 크기를 예약했습니다. X선 관측소는 궤너지 확인 레이어를 추가했습니다. 매우 뜨거운 내부 강착 영역과 일치하는 컴팩트하고 에너지가 높은 방출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변동성은 단순한 밝기 변화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정보의 원천이었습니다. 변화의 시간 척도는 방출 영역의 크기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변화의 진폭은 강착률의 변동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변화의 패턴은 강착 흐름의 기하학에 대해 알려주었습니다. 각 광도 곡선은 퍼즐의 한 조각이었습니다. 그리고 충분한 조각으로 그림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변동성의 통계적 특성도 유익했습니다. 퀘이사는 예측할 수 없이 변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변동성은 특정 통계적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력 스펙트럼, 자기상관 함수, 구조 함수. 이러한 특성들은 강착 흐름의 물리학을 반영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근본적인 과정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점성, 난류, 자기장 모두 변동성 특성에 영향을 미칩니다. 반향 매핑은 특히 강력했습니다. 아이디어는 간단했습니다. 연속체 방출이 변하면 그 변화는 빛의 속도로 외부로 이동합니다. 넓은 선 영역에 도달하면 그 영역의 가스가 변화에 반응합니다. 그것이 더 밝게 빛나거나 더 어둡게 빛나거나 스펙트럼이 변합니다. 그리고 그 반응을 관측함으로써 연속체 방출에서 넓은 선 영역까지의 빛 여행 시간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 시간의 빛의 속도를 곱하면 거리를 얻습니다. 그리고 그 거리는 넓은 선 영역의 크기입니다. 그것은 영리한 방법이었지만 실행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그것은 연속체와 방출선 모두의 정밀한 측정을 요구했습니다. 그것은 장기간에 걸친 반복적인 관측을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중한 보정과 분석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작동할 때 그것은 블랙홀과 그 주변에 대한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넓은 선 영역의 크기, 가스의 속도,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블랙홀의 질량. 왜냐하면 속도와 크기를 알면 중력을 계산할 수 있고 중력에서 질량을 도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향 매핑 결과는 독립적인 블랙홀 질량 추정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이전에는 블랙홀의 질량이 간접적인 방법으로 수정되었습니다. 선폭, 광도, 경험적 관계. 하지만 반향 매핑은 직접적인 측정을 제공했습니다. 기하학과 속도에 기반한, 그리고 그것은 경험적 관계를
보정할 수 있게 했습니다. 그들을 더 신뢰할 수 있고 더 정확하게 만들었습니다. 전파 서베이와 간섭계 이미징은 일부 시스템이 제트를 발사한다는 것을 문서화했습니다. 컴팩트한 엔진을 호스트 은하를 훨씬 넘어서는 구조와 연결했습니다. 교차 파장 상관관계는 내부 일관성 확인을 허용했습니다. 광학 변화, X선 행동, 그리고 선 반응 패턴을 동일한 목표물에 걸쳐 비교할 수 있었습니다. 시간 영역, 서베이 프로젝트는 하늘의 지속적인 감사자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2018년에 시운전된 즈위키 과도 현상 시설과 같은 시설은 넓은 영역을 반복적으로 스캔하고 밝기 변화의 공개 기록을 생성합니다. 그 제트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퀘이사의 가장 극적인 측면 중 하나였습니다. 일부 퀘이서에서 물질은 단순히 블랙홀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또한 밖으로 발사되었습니다. 좁은 제트로 빛의 속도에 가까운 속도로 이동하며 수십만 광년을 여행했습니다. 이러한 세트들은 전파에서 밝았고 때로는 X선에서도 밝았으며 때로는 광학에서도 밝았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로브를 만들었고 가스를 가열했으며 호스트 은하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퀘이사 엔진이 단순히 밝을 뿐만 아니라 강력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제트 형성은 여전히 활발한 연구 분야입니다. 메커니즘은 완전히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핵심 성분들은 알려져 있습니다. 회전하는 블랙홀, 강착 디스크, 그리고 강한 자기장. 함께 그것들은 물질을 가속시키고 집중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론적 속도로, 좁은 빔으로. 그것은 복잡한 과정이고 극단적인 조건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어날 때 결과는 장관입니다. 분광 및 모니터링 팀은 이러한 트리거를 사용하여 후속 조치를 예약했습니다. 밝은 점을 측정 가능한 지연과 속도를 가진 물리적 시스템으로 전환하는 스펙트럼 시퀀스를 수집했습니다. 다파장 우주 관측소는 외부 검증을 제공했습니다. 그들의 아카이브는 독립적인 팀이 강착에 대한 광학 추론이 X선 경도, 흡수 특징, 그리고 궤너지 변동성과 일치하는지 테스트할 수 있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신중하게 수행된 간접 측정에 관한 것입니다. 퀘이사 엔진은 단일 프레임에서 보이는 장소가 아니라 시간으로부터 추론되는 장소로 취급됩니다. X선은 특히 유익했습니다. 강착 흐름의 가장 안쪽 부분에서 가스는 수백만 도까지 가열됩니다. 그 온도에서 그것은 X선을 방출합니다. 그리고 그 X선을 관측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가장 안쪽 영역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X선 스펙트럼은 온도, 밀도, 그리고 흐름의 기하학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것은 흡수 특징을 보여주며 시선을 따라 물질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것은 변동성을 보여주며 강착률의 변화에 대해 알려줍니다. 철 K알파선은 특히 유익합니다. 그것은 강착 디스크의 내부 영역에서 방출됩니다. 블랙홀에 가까운 곳에서. 그리고 그것은 상대론적 효과에 의해 왜곡됩니다. 중력 적색 편의, 도플러 이동, 빛 굽힘. 이러한 효과들은 선 프로파일을 넓히고 비대칭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프로파일을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블랙홀의 스핀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빨리 회전하는지, 그리고 어떤 방향으로. 분위기는 통제된 상태로 유지됩니다. 모든 주장은 관측 가능한 것, 즉 선폭, 지연,
플럭스 변화와 연결되며 각각은 공개 또는 기관 아카이브에서 재확인될 수 있습니다. 영역을 분해할 수 없을 때 시간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도구가 됩니다. 엔진이 측정되면서 두 번째 질문이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지속적인 출력이 호스트 환경에 무엇을 하는가? 다음 에피소드는 피드백의 문서화된 흔적, 즉 바람, 가열, 그리고 은하 연료의 재라우팅을 따릅니다. 그 질문은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퀘이사는 고립된 시스템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호작용합니다. 그들은 가스를 가열하고 바람을 발사하며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그들의 호스트 은하를 형성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부작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은하 진화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은하가 어떻게 성장하고 진화하는지 이해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2010년대 후반 시간 영역 프로그램에 반복된 스펙트럼은 일부 퀘이사가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 분류를 변경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시작했습니다. 넓은 선이 약해지고 연속체가 희미해지며 핵이 퀘이사 같은 상태에서 더 조용한 활성 상태로 전환됩니다. 시각적 증거는 명백하고 비교적입니다. 몇 년 간격의 두 스펙트럼, 동일한 좌표와 다른 내부 구조를 가진 이 에피소드는 조사의 가장 절차적 긴장을 소개합니다. 퀘이사는 강력해 보이지만 그들의 활동은 간헐적일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작업은 연료 비율, 가림 또는 기하학 중 무엇이 변하는지를 측정 가능한 신호와 교차 확인된 모니터링만을 사용하여 식별하는 것입니다. 그 변화하는 외관 퀘이사들은 놀라웠습니다. 그들은 퀘이사가 안정적이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켜지고 꺼질 수 있습니다. 또는 적어도 그들은 밝아지고 희미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시간 척도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년, 때로는 단지 몇 달. 이것은 중요했습니다. 그것은 퀘이사 단계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보다 더 역동적이라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퀘이사 통계를 해석하는 방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만약 퀘이사가 켜지고 꺼질 수 있다면 어느 한 시점에 관측된 퀘이사의 수는 퀘이사를 호스팅할 수 있는 은하의 총수를 과소평가합니다. 변화하는 외관 현상은 퀘이사의 듀티 사이클에 대한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퀘이사는 그들의 수명의 몇 %를 켜진 상태로 보냅니까? 그들은 몇 번 켜지고 꺼집니다. 그리고 각 에피소드는 얼마나 지속됩니까? 이것들은 답하기 어려운 질문들이지만 중요한 질문들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블랙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와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서베이 측광은 밝기가 후속 조치를 보증할 만큼 충분히 변경된 후보를 식별했습니다. 트리거에서 확인까지의 서류 추적을 생성했습니다. 스펙트럼 시퀀스는 일부 경우에 변화가 연속체와 넓은 선, 영역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단순한 정형 스크린보다는 변경된 강착 출력과 일치합니다. 적외선 및 X선 관측은 먼지 재처리 방출과 궤너지 침투가 숨겨진 밝은 코어와 일치하는지 테스트하여 희미해짐과 가려짐을 분리하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 관측들은 중요한 구별을 만들었습니다. 퀘이사는 두 가지 이유로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로 덜 밝을 수 있습니다. 즉, 강착률이 감소했습니다. 또는 그것은 가려질 수 있습니다.
즉, 먼지나 가스가 우리의 시선을 차단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구별하는 것은 변화의 원인을 이해하는 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파장 관측을 요구합니다. 광학에서 둘 다 희미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적외선에서 가려진 퀘이사는 여전히 밝을 수 있습니다. 먼지가 광학 빛을 흡수하고 적외선으로 재방출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X선에서 매우 강한 가림막이 침투를 막을 수 있습니다. 분광학적 진단도 중요했습니다. 넓은 선의 형태는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들이 사라지면 그것은 넓은 선 영역이 조명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강착이 감소했거나 중단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단순히 약해지면 그것은 부분적인 그림이나 감소된 장착을 시사할 수 있습니다. 구별은 미묘하지만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신중한 분석을 요구합니다. 호스트 은하 연구는 이동되고 넓어진 방출선을 통해 유출을 문서화했습니다. 가스 운동을 지속적인 핵 복사에 대한 측정 가능한 반응으로 매핑했습니다. 비교 샘플은 강한 핵 단계를 교란된 호스트 조건의 징후와 연결했으며 일부 경우에는 이후 감소된 차가운 가스 가용성과도 연결했습니다. 시간 영역 시설은 탐지 레이어로 기능했으며 후속 분광 그룹은 변화가 실제이며 기기 드리프트가 아니라는 확인을 제공했습니다. 그 유출들은 강력했습니다. 그들은 수천 킬로미터 매 초의 속도로 이동했습니다. 그들은 태양 질량의 수백 배를 매년 운반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호스트 은하 전체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스를 가열하고 압력을 증가시키며 별 형성을 억제했습니다. 이것은 피드백이었습니다. 퀘이사가 그것을 호스팅하는 은해에 미치는 영향, 그리고 그것은 단방향이 아니었습니다. 피드백은 또한 퀘이사 자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스를 제거함으로써 그것은 연료 공급을 차단하고 퀘이사를 끌 수 있습니다. 피드백의 에너지학은 인상적입니다. 밝은 퀘이사는 태양의 수조배의 광도로 빛납니다. 그 에너지의 일부만이 호스트 은하와 결합하더라도 그것은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가스를 가열하고 유출을 유발하며 별 형성을 억제합니다. 그리고 수백만 년에 걸쳐 그 에너지는 합산됩니다. 은하를 형성하고 진화를 변화시키며 궁극적인 운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다파장 캠페인을 조정하는 기관들은 증거 삼각 측량의 형태를 추가했습니다. 분류를 위한 광학 스펙트럼, 컴팩트한 전력을 위한 X선, 먼지 반응을 위한 적외선, 그리고 Z가 더 오래 지속되는 구조를 제공하는 전파. 2021년 5월에 주요 서베이를 시작한 DC와 같은 더 새로운 분광 매핑 도구를 운영하는 대규모 협력은 인구 및 환경 추적을 위한 통계 기반을 확대했습니다. 수천만 개의 은하와 퀘이사에 대한 스펙트럼을 얻도록 설계되었습니다. DC는 게임 체인저였습니다. 그것은 대규모로 스펙트럼을 수집할 수 있었습니다. 단일 관측에서 수천 개의 목표물, 그리고 그것은 그것을 반복적으로 할 수 있었습니다. 밤마다 몇 년 동안. 그 결과는 전례 없는 크기와 깊이의 스펙트럼, 데이터베이스였습니다. 수천만 개의 은하, 수백만 개의 퀘이사, 각각 측정된 적색 편의와 스펙트럼 특성을 가진, 그것은 퀘이사 인구를 이전에 불가능했던 세부 사항으로 연구할 수 있게 했습니다. DES의 광섬유 위치 시스템은 놀라울 정도로 정교합니다. 5,000개의 로봇 위치기가 있으며 각각은 하늘의 다른 목표물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빠릅니다. 몇 분 안에 다음 관측을 위해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밤마다 수만 개의 스펙트럼을 수집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몇 년에 걸쳐 그것은 수천만 개로 합산됩니다. 그것은 과학을 위한 강력한 도구입니다. 분석 초점은 드라마화 없는 원인 분리입니다. 변화하는 외관 행동은 감사 문제로 취급됩니다. 독립적인 파장 테스트를 사용하여 본질적인 전력 전환과 시선 효과를 구별합니다. 분위기는 반성적으로 유지됩니다. 대규모 시스템은 조용히 변할 수 있으며 기록은 모니터링이 충분히 인내심 있게 알아차릴 때만 그것을 보여줍니다. 가장 강력한 증거 중 일부는 빼기로 도착합니다. 스펙트럼이 더 이상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요. 간헐성이 문서화되면서 조사는 종점과 여파를 향합니다. 그 여파는 중요했습니다. 퀘이사가 꺼진 후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은하는 어떻게 변하는가? 블랙홀은 어디로 가는가? 이것들은 다음 탐구 단계를 정의한 질문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에 답하기 위해서는 천문학자들은 퀘이사 후 은하를 연구해야 했습니다. 한때 퀘이사를 호스팅했지만 더 이상 그렇지 않은 은하들, 그리고 그것들을 현재 퀘이사를 호스팅하는 은하들과 비교해야 했습니다. 현대 근처 은하 관측에서 별의 운동은 많은 거대한 시스템이 퀘이사 수준의 방출 없이 중심 블랙홀을 호스팅한다는 것을 확인합니다. 장면은 처분합니다. 은하 중심의 긴 노출, 신중한 속도 측정, 그리고 존재가 밝기를 요구하지 않는다는 결론. 이 에피소드는 퀘이사 죽음을 관측 가능한 체제 전환으로 취급함으로써 시리즈를 완성합니다. 낮은 강착 효율, 감소된 연료 전달, 그리고 동일한 중심 질량을 여전히 운반하면서 더 조용한 통계 범주로 이동하는 은하. 그 근처 은하들은 퀘이사의 유산을 보여주었습니다. 블랙홀들은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거대하고 무거우며 측정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더 이상 밝게 빛나지 않았습니다. 강착률이 너무 낮았습니다. 연료 공급이 고갈되었거나 유입이 방해되었거나 피드백이 작동했습니다. 어떤 이유로든 퀘이사 단계가 끝났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은 조용한 은하였습니다. 여전히 진화하고 있지만 더 느린 속도로, 여전히 별을 형성하고 있지만 더 낮은 비율로, 그리고 여전히 중심 블랙홀을 호스팅하고 있지만 휴면 상태로. 별 역학은 블랙홀 질량을 측정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블랙홀 주변의 별들은 그것의 중력장을 느낍니다. 그들의 궤도는 블랙홀의 질량에 의해 결정됩니다. 그리고 그 궤도를 측정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질량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정밀한 작업입니다. 개별 별들의 위치와 속도를 추적해야 합니다. 수년, 때로는 수십 년에 걸쳐. 하지만 그것은 작동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블랙홀 질량에 신뢰할 수 있는 측정을 제공합니다. 인구 연구는 우주의 가장 밝은 퀘이사 시대가 적색 편의에 더 깊이 있다는 것을 명확히 했습니다. 반면 로컬 우주는 밝은 것보다 더 많은 조용한 핵을 포함합니다. 평균 연료 가용성의 장기적 감소와 일치합니다. 활성 및 비활성 은하 간의 비교는 가스 공급 및 중심 조건의 차이를 정량화했습니다. 서사적 종점을 측정 가능한 대조로 대체했습니다. 일부 시스템의 제트로브와 전파 구조는 광학 밝기보다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이전 전력 증착의 잔상으로 적용했습니다. 그 전파 로브들은 매혹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거대했습니다. 때로는 호스트 은하보다 100배 더 큽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래 지속되었습니다. 수천만 년, 때로는 수억 년. 퀘이사 자체가 오래전에 페이드된 후에도 로브는 여전히 거기에 있었습니다. 희미하지만 감지 가능하고 조용하지만 측정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과거 활동의 화석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퀘이사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환경에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증착했는지. 전파 로브의 형태학은 Z의 역사에 대해 알려줍니다. 대칭적인 로브는 꾸준한 Z를 시사합니다. 비대칭적인 로브는 간헐적인 활동이나 환경 비대칭을 시사합니다. 그리고 복잡한 구조는 여러 활동 에피소드를 시사합니다. 각 로브는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과거 활동의 이야기. 그리고 그 이야기들을 읽음으로써 천문학자들은 퀘이사 생애 주기를 이해합니다. 미래지향적 서베이 설계는 반복적인 커버리지와 균일한 보정을 강조했습니다. 넓은 샘플에 걸쳐 느린 페이딩 또는 에피소드 재점화를 탐지할 수 있는 용량을 구축했습니다. 협력 규모의 매핑 노력은 퀘이사와 그들의 환경 원장을 계속 확장했습니다. 생애 주기 주장이 카탈로그가 성장함에 따라 수정에 열려 있도록 보장했습니다. 서베이 컨소시엄은 최종 회계에서 중심으로 남아 있습니다. 휴명이는 서사적 결론이기 전에 통계적 결론이기 때문입니다. 그 통계는 명확했습니다. 퀘이사는 우주의 초기에 더 흔했습니다. 적색편이 2에서 3 사이, 우주가 약 20-30억 년이었을 때, 그 시대 이후 퀘이사 밀도는 감소했습니다. 꾸준히 측정 가능하게. 그리고 오늘날 로컬 우주에서 퀘이사는 드뭅니다. 여전히 거기에 있지만 훨씬 더 적은 수로. 이것은 우주가 진화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조건이 변했고 연료 가용성이 감소했으며 퀘이사를 유지할 수 있는 은하의 비율이 떨어졌습니다. 우주의 진화는 퀘이사 역사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초기 우주는 가스가 풍부했습니다. 은하들은 여전히 형성되고 있었고 충돌이 빈번했으며 연료가 풍부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변했습니다. 가스는 별로 변환되었고 일부는 유출로 손실되었으며 일부는 뜨거운 해일로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사용 가능한 가스가 감소함에 따라 퀘이사 활동도 감소했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진화였습니다. 필연적인 결과. 그들의 역할은 시간에 걸쳐 정의를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독립적인 재분석을 허용하는 데이터를 릴리스하는 것입니다. 시간 영역 팀은 연속성 레이어를 제공합니다. 페이딩이 방치를 통한 사라짐이 아니라 측정된 변화로 인식되도록 보장합니다. DESI와 같은 도구 협력은 퀘이사 기록을 대규모 구조 및 환경과 연결하여 점화와 감소가 해석되는 맥락을 확장함으로써 기여합니다. 시리즈는 규모와 인내심에 대한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그 인내심은 필수적이었습니다. 퀘이사 연구는 빠른 과학이 아닙니다. 그것은 느린, 체계적인, 누적적인 노력입니다. 각 관측은 시간이 걸립니다. 각 분석은 신중함을 요구합니다. 그리고 각 결론은 여러 독립적인 테스트에 의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인내심은 보상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신뢰할 수 있는 지식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추측이 아니라 측정, 의견이 아니라 증거, 그리고 서사가 아니라 데이터. 과학의 속도는 때로 답답할 수 있습니다. 결과는 천천히 오고
발견은 점진적이며 진보는 증분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또한 그 장점입니다. 각 단계는 견고하고 각 결론은 테스트되며 각 주장은 정당화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 견고한 기반은 지속되는 이해를 만듭니다. 빠르지만 취약한 통찰력이 아니라 느리지만 신뢰할 수 있는 지식. 퀘이사의 생애는 은하와 블랙홀의 성장 단계로 구성됩니다. 도구가 반복적으로 희미한 광자를 일관된 기록으로 변환하기 때문에만 관측 가능합니다. 분위기는 침착하게 유지됩니다. 종점은 극적인 종료가 아니라 질량 측정과 잔여 구조로 여전히 확인할 수 있는 더 낮은 출력 상태로의 정착입니다. 결국 우주는 그 역사를 끝이 아닌 카탈로그에 보관합니다. 이 마지막 장은 피날레가 아닌 방법으로 해결됩니다. 다음 발견은 더 긴 모니터링과 더 큰 원장을 통해 도착할 것입니다. 계속되는 기록에서 퀘이사는 짧게만 밝지만 매우 오랫동안 측정 가능합니다. 그 측정 가능성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퀘이사가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실제 물리적 시스템입니다. 좌표, 스펙트럼, 광도를 가진, 그리고 그 특성들은 반복적으로 측정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망원경으로, 서로 다른 도구로, 서로 다른 팀에 의해, 그리고 결과가 일치할 때 그것은 확인을 제공합니다. 측정이 실제이고 시스템이 이해되며 지식이 신뢰할 수 있다는 확인. 과학적 방법의 힘은 그 재현성에 있습니다. 단일 관측은 흥미롭지만 결정적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독립적인 관측이 동의하면 신뢰도가 증가합니다. 그리고 여러 독립적인 방법이 동일한 결론에 도달하면 그것은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단일 관측이 아니라 수렴하는 증거를 통해 관측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매일 밤 망원경들은 하늘의 같은 영역을 다시 방문하며 픽셀을 정렬하고 플럭스를 측정하고 타임 스탬프를 기록합니다. 각 이미지는 이전 이미지와 비교됩니다. 각 스펙트럼은 보관되고 인덱싱되며 공개적으로 접근 가능하게 됩니다. 데이터는 조용히 축적됩니다. 단일 관측이 개별적으로 결정적이지는 않지만 수천 개의 관측이 함께 패턴을 드러냅니다. 퀘이사가 한때 더 흔했던 적색편이 범위, 밝기가 감소하는 시간, 척도, 호스트 형태가 교란을 보여주는 빈도. 이러한 패턴은 가정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측정입니다. 그 측정들은 정확합니다. 각 관측은 보장되고 각 스펙트럼은 플럭스 표준과 비교되며 각 적색 편의는 여러 선에서 확인됩니다. 불확실성이 계산되고 체계적 오류가 평가되며 대안적 해석이 테스트됩니다. 그것은 엄격한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필요한 과정입니다. 왜냐하면 주장이 비범할 때 증거는 비범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비범합니다. 은하 전체보다 밝고 초대 질량 블랙홀에 의해 구동되며 우주의 먼 곳에 위치합니다. 데이터의 정밀도는 수십 년에 걸쳐 개선되었습니다. 초기 측정은 큰 불확실성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도구가 개선되고 기술이 발전하며 방법이 정제되면서 정밀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가된 정밀도로 새로운 현상이 감지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미묘한 변동성, 약한 선, 희미한 호스트. 이전에는 너무 희미하거나 너무 미묘했던 것들이
현재 도구로 측정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카탈로그가 성장함에 따라 그들은 우주 역사의 특정 창에서 퀘이사 활동이 정점에 달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약 100억 년 전, 우주가 현재 나이의 약 1,4였을 때, 그 시대에 은하들은 더 많은 가스를 보유했고 충돌이 더 빈번했으며 중심 블랙홀로의 연료 전달이 더 효율적이었습니다. 조건들이 정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정열 속에서 수백만 개의 퀘이사가 점화되어 우주를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만들었습니다. 그 빛은 여전히 우리에게 도착하고 있습니다. 적색편이 되고 희미해지고 수십억 년의 여행으로 늘어났지만 여전히 측정 가능합니다. 그 빛은 정보를 운반합니다. 각 광자는 그것을 방출한 퀘이사에 대해 알려줍니다. 그 에너지는 온도를 나타냅니다. 그 파장은 적색 편의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그 강도는 광도를 나타냅니다. 충분한 광자를 수립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스펙트럼을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스펙트럼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구성, 온도, 밀도, 속도, 그리고 근본적인 물리학. 각 광자는 수십억 년을 여행했습니다. 방해받지 않고 변경되지 않고 단지 우주의 팽창에 의해 늘어났을 뿐입니다. 그것은 놀라운 여행입니다. 그리고 그 여행의 끝에서 망원경의 거울에 부딪히고 검출기에 초점을 맞추며 디지털 신호로 변환됩니다. 그리고 그 신호에서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읽습니다. 로컬 우주에서 퀘이사는 드뭅니다. 대부분의 거대한 은하는 그들의 중심 블랙홀을 훨씬 낮은 전력으로 작동시킵니다. 일부는 완전히 조용합니다. 연료 공급이 고갈되었거나 효율적인 경로가 막혔거나 호스트가 이미 주요 성장 단계를 통과했습니다. 블랙홀은 여전히 그곳에 있습니다. 질량은 별의 궤도와 가스 역학을 통해 측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밝기는 사라졌습니다. 퀘이사 단계는 끝났습니다. 남은 것은 휴면 핵입니다. 강력하지만 조용하고 거대하지만 보이지 않습니다. 그 휴면 핵들은 흥미롭습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사라지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단지 페이드됩니다. 강착률이 떨어지고 광도가 감소하며 분류가 변합니다. 하지만 블랙홀 자체는 남아 있습니다. 여전히 거대하고 여전히 거기에 있으며 여전히 측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조건이 다시 올바르게 되면 그것은 다시 점화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연료 공급, 새로운 유입, 새로운 퀘이사 단계. 그것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스템에서 그것은 일어납니다. 블랙홀 은하 공동 진화는 현대 천체 물리학의 핵심 개념입니다. 그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독립적으로 진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합니다. 그들은 함께 진화합니다. 블랙홀은 은하에서 먹고 은하는 블랙홀을 공급합니다. 블랙홀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은하는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것은 복잡한 춤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그 춤의 가장 역동적인 단계입니다. 이 전환은 점진적입니다. 퀘이사는 스위치처럼 꺼지지 않습니다. 그들은 페이드합니다. 연료 전달이 감소함에 따라 강착률이 떨어지고 광도가 감소하며 방출선이 약해집니다. 수백만 년에 걸쳐 한때 은하 전체보다 밝았던 핵이 더 평범한 무언가가 됩니다. 여전히 활성이지만 더 이상 극단적이지 않습니다. 여전히 측정 가능하지만 더 이상 지배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것은
조용한 배경으로 가라앉습니다. 또 다른 거대한 블랙홀, 또 다른 은하 중심, 또 다른 역사의 기록. 그 페이딩은 균일하지 않습니다. 일부 퀘이사는 빠르게 페이드됩니다. 수십만 년 내에. 다른 퀘이사는 천천히 페이드됩니다. 수천만 년에 걸쳐. 그리고 일부는 전혀 페이드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적어도 아직은 아닙니다. 차이는 연료 공급에 있습니다. 일부 호스트는 큰 가스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호스트는 작은 저장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효율적인 유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른 호스트는 비효율적인 유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차이들은 퀘이사 수명에 영향을 미칩니다. 퀘이사 수명 분포는 여전히 불확실합니다. 추정치는 수백만 년에서 수억 년까지 범위합니다. 그 불확실성은 측정의 어려움을 반영합니다. 퀘이사 수명은 직접 관측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너무 길어서 개별 시스템을 추적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그것은 간접적으로 추론되어야 합니다. 인구 통계, 변동성 시간 척도, 호스트 특성. 각 방법은 다른 추정치를 제공하고 불확실성은 큽니다. 하지만 그 기록은 지속됩니다. 일부 퀘이사 호스트에서 제트가 발사되었고 그 제트는 수십만 광년을 여행하여 가스를 가열하고 충격파를 생성하며 전파 로브를 남겼습니다. 이러한 구조는 핵 자체보다 오래 지속됩니다. 퀘이사가 페이드된 지 오래 후에도 로브는 여전히 빛나고 희미하지만 감지할 수 있으며 이전 활동의 잔향입니다. 다른 호스트에서 퀘이사는 주변 가스를 가열하여 냉각과 별 형성을 방해했습니다. 그 효과 또한 지속됩니다. 은하는 더 조용하고 덜 활동적이며 그것이 한때 통과한 극단적인 단계에 의해 형성되었습니다. 그 형성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퀘이사가 단순한 호기심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은 은하 진화의 핵심 부분입니다. 그들은 가스를 가열하고 별 형성을 억제하며 호스트를 형성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그들은 은하가 오늘날 우리가 보는 것이 되도록 돕습니다. 거대하고 적색이며 죽은 것, 또는 작고 푸르며 별을 형성하는 것. 그 차이는 부분적으로 퀘이사 역사에 달려 있습니다. 얼마나 밝았는지, 얼마나 오래 지속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드백을 제공했는지. 은하 색상 이분법은 잘 확립되어 있습니다. 은하들은 두 개의 주요 인구로 나뉩니다. 푸른 별을 형성하는 은하와 적색 죽은 은하. 전화는 급격하고 중간 인구는 작습니다. 그리고 퀘이사 피드백은 그 전환의 핵심 부분으로 여겨집니다. 가스를 가열하고 유출을 유발함으로써 퀘이사는 별 형성을 종료하고 은하를 푸른 것에서 적색으로 전환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시스템에서 퀘이사 단계는 한 번 이상 발생했을 수 있습니다. 연료 전달이 간헐적이라면 활동도 간헐적일 수 있습니다. 핵이 점화되고 페이드되고 수백만 년 후에 다시 점화됩니다. 새로운 상호작용, 새로운 유입, 새로운 퀘이사 단계. 증거는 여전히 수집 중입니다. 시간 영역 서베이는 단기 변동성을 기록하고 있으며 장기 모니터링 프로그램은 더 긴 주기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질문은 열려 있습니다. 퀘이사는 한 번의 사건입니까? 아니면 반복되는 과정입니까? 데이터가 축적됨에 따라 답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 질문은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블랙홀 성장이 어떻게 일어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퀘이사가 한 번의 사건이라면 블랙홀은 단일 에피소드에서 그들의 대부분의 질량을 얻습니다. 하지만 퀘이사가 반복적이라면 성장은 더 점진적입니다. 여러 에피소드에 걸쳐 각각은 조금씩 추가합니다. 그리고 그 차이는 블랙홀 질량 분포, 스핀, 그리고 호스트와의 관계에 영향을 미칩니다. 듀티 사이클 문제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퀘이사가 얼마나 오래 켜져 있는지가 아니라 그들이 얼마나 자주 켜지고 꺼지는지입니다. 단일 긴 에피소드입니까? 아니면 여러 짧은 에피소드입니까? 그리고 그 에피소드들 사이의 대기 시간은 얼마입니까? 이러한 세부 사항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와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에 영향을 미칩니다. 현재 작업은 계속됩니다. 서베이 팀은 새로운 퀘이사를 식별하고 스펙트럼을 측정하며 적색 편의를 카탈로그화합니다. 시간 영역 시설은 밝기 변화를 추적하고 변동 패턴을 기록하며 추가 연구를 위한 후보를 플래그합니다. 다파장 관측소는 X선 강도, 적외선 광도, 전파 형태를 측정하며 각각은 전체 그림의 한 조각을 추가합니다. 시뮬레이션 그룹은 물리학을 테스트하고 매개 변수를 조정하며 관측된 특성을 재현할 수 있는 모델을 개발합니다. 각 팀은 자체 방법과 자체 도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동일한 질문에 기여합니다. 퀘이사는 어떻게 점화되고 얼마나 오래 지속되며 무엇이 그들을 종료시키는가? 그 질문들은 간단하지만 답은 복잡합니다. 퀘이사는 여러 과정의 결과입니다. 은하 상호작용, 가스 유입, 블랙홀 강착, 복사 압력, 제트 발사, 피드백, 그리고 연료 고갈. 각 과정은 다른 규모에서 작동합니다. 은하 규모에서 파색 미만 규모까지. 그리고 각 과정은 다른 시간 척도를 가집니다. 수백만 년에서 몇 시간까지. 모든 것을 이해하는 것은 도전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각 과정이 관측 가능한 신호를 남기기 때문입니다. 다중규모 물리학이 도전을 만듭니다. 퀘이사를 완전히 이해하려면 천문학자들은 매우 다른 규모의 과정들을 연결해야 합니다. 메가파섹 규모의 은하 충돌에서 슈바르츠실트 반경 규모의 블랙홀 강차까지. 그것은 거의 10자릿수의 규모입니다. 그리고 각 규모는 다른 물리학을 가집니다. 다른 집의 힘, 다른 시간 척도, 다른 관측 신호. 답은 복잡합니다. 퀘이사는 단일 메커니즘의 결과가 아닙니다. 그들은 여러 조건의 수렴입니다. 거대한 블랙홀, 풍부한 가스 저장소, 안쪽으로 물질을 이동시킬 수 있는 메커니즘, 그리고 활동을 유지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긴 안정적인 기간. 이러한 조건들이 정렬될 때 퀘이사가 형성됩니다. 그들이 깨질 때 퀘이사가 페이드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우리가 관측하는 모든 것이 있습니다. 스펙트럼, 광도 곡선, 호스트 형태, 변동 패턴, 적색 편의, 분포. 각각은 더 큰 이야기의 단어입니다. 그 이야기는 여전히 작성 중입니다. 각 새로운 서베이는 더 많은 퀘이사를 추가하고 각 새로운 관측은 세부 사항을 개선하며 각 새로운 분석은 이해를 깊게 합니다. 증거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불확실성이 감소합니다. 패턴이 더 명확해지고 메커니즘이 더 명확해지면 퀘이사 생애 주기의 그림이 더 완전해집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코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항상 더 많은 퀘이사를 발견하고 더 많은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더 많은 호스트를 연구할 것입니다.
우주는 거대하고 퀘이사는 많으며 작업은 끝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은 아름다움입니다. 과학은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계속됩니다. 각 세대는 다음 세대에 기반을 제공합니다. 더 나은 도구, 더 큰 카탈로그, 더 깊은 이해. 그리고 그 누적 진보를 통해 지식이 성장합니다. 느리지만 확실하게, 점진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게, 그리고 협력적으로. 과학의 누적적 본질은 그 가장 큰 강점 중 하나입니다. 단일 과학자나 단일 발견이 모든 것을 해결하지 않습니다. 대신 각 기여는 성장하는 지식 체계에 추가됩니다. 각 측정은 정밀도를 개선합니다. 각 관측은 범위를 확장합니다. 그리고 각 분석은 이해를 깊게 합니다. 그것은 느린 과정이지만 신뢰할 수 있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입니다. 완성이 아니라 진보입니다. 대답이 아니라 개선입니다. 각 세대의 천문학자들은 그들의 질문을 가져오고 그들의 도구를 구축하며 그들의 관측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각 세대는 다음 세대를 위한 기반을 남깁니다. 카탈로그, 아카이브, 방법론, 질문. 유사는 대답이 아니라 인프라입니다. 데이터를 수집하고 보관하고 공유하는 능력. 관측을 반복하고 결과를 재분석하며 새로운 결론을 테스트하는 능력. 그것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그 인프라는 인상적입니다. 전 세계의 망원경, 공개, 아카이브의 페타바이트 데이터, 분석을 위한 소프트웨어 도구, 그리고 그것을 모두 사용하는 과학자들의 글로벌 커뮤니티. 그것은 수십 년에 걸쳐 구축되었습니다. 많은 기관에 의해, 많은 자금 기관에 의해, 많은 개별 연구자에 의해, 그리고 그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각 새로운 망원경, 각 새로운 도구, 각 새로운 서베이, 모두 용량에 추가됩니다. 차세대 망원경은 더 큰 약속을 제공합니다. 제임스 웹 우주 망원경은 이미 작동 중이며 전례 없는 감도로 먼 퀘이사를 관측하고 있습니다. 거대 마젤란 망원경과 극도로 큰 망원경이 건설 중입니다. 그들이 온라인이 되면 그들은 훨씬 더 깊고 세밀하게 볼 것입니다. 그리고 미래의 시설들, 아직 계획되지 않은 것들은 그것을 더 나아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퀘이사에 대해서도 그것은 사실입니다. 빛 자체는 일시적입니다. 수백만 년, 때로는 더 짧게, 때로는 더 길게. 하지만 기록은 영구적입니다. 각 관측된 퀘이사는 카탈로그에 입력됩니다. 좌표, 적색 편의, 광도, 스펙트럼 특성. 이러한 숫자는 퀘이사 자체가 페이드된 후에도 지속됩니다. 그들은 공개 아카이브에 남아 있으며 다운로드, 분석, 재분석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우주 역사의 특정 시대에 대한 증거입니다. 은하가 성장하고 블랙홀이 공급되며 핵이 극단적인 밝기로 빛났던 시대. 레거시 데이터는 귀중합니다. 수십 년 전에 촬영된 이미지들은 여전히 유용합니다. 그들은 현대 관측과 비교할 수 있으며 장기 변동성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스펙트럼은 재분석될 수 있으며 새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특징을 추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사적 카탈로그는 인구 연구를 위한 기준을 제공합니다. 데이터의 가치는 수집 시점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지속되고 종종 수십 년 동안 그 시대는 지나갔습니다. 로컬 우주는 더 조용합니다. 퀘이사는 더 적고 가스는 더 희소하며 은하 성장은 더 느립니다. 하지만 과거는 여전히 볼 수 있습니다. 빛이 유한한 속도로 여행하기 때문에 우리는 과거를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먼 퀘이사를 관측할 때
우리는 그것을 지금 보는 것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에 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빛이 그것을 떠났을 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을 측정함으로써 우리는 그 먼 시대를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조건, 프로세스, 물리학, 관측을 통해 우리는 우주의 역사를 읽을 수 있습니다. 그 역사는 풍부합니다. 그것은 빅뱅, 첫 번째 별, 첫 번째 은하, 구조의 성장, 블랙홀의 형성, 퀘이사의 점화, 은하 진화, 그리고 별 형성의 쇠퇴를 포함합니다. 각 단계는 독특하고 각 단계는 측정 가능하며 각 단계는 퍼즐의 한 조각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그 퍼즐의 핵심 조각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은하 성장과 블랙홀 진화 사이의 연결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우주 전고는 우주 역사의 매혹적인 시대입니다. 그것은 별 형성, 퀘이사 활동, 그리고 은하 성장이 정점에 달했던 시대였습니다. 그 이전에는 우주가 여전히 워밍업하고 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그것이 냉각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피크 기간 동안 모든 것이 최대 강도로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주 활동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리고 그 역사에서 퀘이사는 중요한 장입니다. 그들은 블랙홀이 성장하는 방법을 표시하고 은하가 진화하는 방법을 보여주며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변하는지를 드러냅니다. 그들은 극단적인 물리학의 실험실입니다. 강착, 제트, 바람, 피드백. 그들은 에너지가 어떻게 방출되고 물질이 어떻게 변환되며 핵이 어떻게 호스트를 형성할 수 있는지의 예입니다. 그들은 드물지만 중요합니다. 일시적이지만 영향력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측정 가능합니다. 그 연결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함께 진화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가 다른 하나에 영향을 미칩니다. 블랙홀은 은하에서 가스를 먹고 은하는 블랙홀에 연료를 공급합니다. 블랙홀은 에너지를 방출하고 은하는 그 에너지를 흡수합니다. 그것은 공생관계입니다. 그리고 퀘이사는 그 관계가 가장 극단적인 단계입니다. 양쪽 모두 빠르게 성장하고 양쪽 모두 크게 변하며 양쪽 모두 서로 형성합니다. M 시그마 관계는 그 연결의 증거입니다. 그것은 블랙홀 질량과 은하 벌지의 속도, 분산 사이의 강한 상관관계입니다. 블랙홀이 더 클수록 벌기가 더 크고 빠릅니다. 그리고 그 상관관계는 타이트합니다. 그것은 블랙홀과 은하가 독립적으로 형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시사합니다. 그들은 함께 성장합니다. 그리고 퀘이사 피드백은 그 상관관계를 설정하는 메커니즘으로 여겨집니다. 그것이 궁극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측정 가능성. 퀘이사는 추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측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들의 적색 편이, 광도, 스펙트럼, 변동성 모두 정량화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량화를 통해 이해가 옵니다. 모델은 관측과 대조하여 테스트되고 이론은 데이터에 대해 개선되며 지식은 증거에서 구축됩니다. 그것이 과정입니다. 느리고 반복적이며 협력적입니다. 하지만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것은 작동합니다. 그 과정은 겸손을 요구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것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더 많은 것을 배울 것이 있습니다. 항상 더 정제할 측정이 있습니다.
항상 더 테스트할 이론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겸손은 건강합니다. 그것은 과학자들이 열린 마음을 유지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받아들이며 그들의 결론을 수정할 의지를 갖도록 합니다. 증거가 변할 때 과학적 겸손은 자기 의심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확실성의 정직한 평가입니다.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며 어디에 추가 작업이 필요한지 인식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잠정적인 결론을 허용하고 수정에 열려 있으며 대안적 설명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그 겸손을 통해 지식은 성장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1963년보다 퀘이사에 대해 훨씬 더 많이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초대 질량 블랙홀로 장착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점화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은하 상호작용과 가스 유입을 통해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밝은지 알고 있습니다. 은하 전체보다 밝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얼마나 오래 지속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수백만에서 수천만 년. 우리는 그들이 어떻게 페이드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연료 고갈과 피드백을 통해. 그리고 우리는 그들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습니다. 우주 전체에 걸쳐 특히 높은 적색 편의에서. 그 지식은 변형적이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은하 진화를 이해하는 방법을 변화시켰습니다. 그것은 블랙홀의 역할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주 역사에 대한 새로운 창을 열었습니다. 퀘이사를 연구함으로써 천문학자들은 은하가 어떻게 형성되는지, 블랙홀이 어떻게 성장하는지, 그리고 우주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어떻게 진화하는지를 배웠습니다. 그것은 깊은 이해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모르는 것도 여전히 많습니다. 정확한 트리거는 무엇입니까? 왜 일부 은하는 퀘이사를 호스팅하고 다른 은하는 그렇지 않습니까? 활동은 얼마나 간헐적입니까? 피드백은 얼마나 효율적입니까? 퀘이사는 은하 진화에서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것들은 열린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다음 세대의 서베이, 도구, 분석에 의해 답변될 것입니다.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 질문들은 중요합니다. 그들은 현장을 앞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들은 새로운 관측에 동기를 부여하고 새로운 도구를 정당화하며 새로운 분석을 영감을 줍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답함으로써 과학자들은 더 깊은 이해를 개발합니다. 퀘이사뿐만 아니라 은하, 블랙홀, 그리고 우주에 대해서도. 미해결 질문들은 창피의 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기회입니다. 그들은 과학이 살아있고 활동적이며 계속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그들은 새로운 세대의 과학자들을 위한 도전과 다음 단계의 조사를 위한 동기를 제공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여정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리고 그 작업에서 조용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망원경이 하늘을 가리키고 광자가 검출기에 도달하며 데이터가 기록되는 침착함, 스펙트럼이 분석되고 패턴이 식별되며 결과가 공유되는 인내심, 카탈로그가 성장하고 아카이브가 확장되며 지식이 축적되는 연속성. 그것은 드라마틱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절차적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한 번에 하나의 관측, 한 번에 하나의 측정, 한 번에 하나의 데이터 포인트. 그 절차는 아름답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인내심과 호기심의 증거입니다. 우주를 이해하려는 우리의 욕구, 질문을 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결론을 이끌어내는
우리의 능력. 그것은 단순한 지적 운동이 아닙니다. 그것은 근본적인 인간의 활동입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위치를 이해하려는 추구, 광대한 우주에서. 과학의 인간적 차원은 종종 간과됩니다. 우리는 데이터, 도구, 결과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뒤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기심 있는, 헌신적이고 열정적인 사람들. 그들은 늦은 밤을 보내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며 실망을 견디고 발견의 기쁨을 경험합니다. 그들이 과학을 인간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러한 데이터 포인트는 합산됩니다. 그들은 패턴이 됩니다. 패턴은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이해는 지식이 됩니다. 확실하지 않고 완전하지 않으며 최종적이지 않은 지식, 하지만 실제이고 측정 가능하며 테스트 가능한 지식,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가 가진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증거, 관측, 기록, 우주에 대한 이해를 구축하는 도구들. 그 지식은 강력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예측하고, 테스트하고, 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그것은 우리가 새로운 질문을 하고, 새로운 가설을 개발하며, 새로운 관측을 설계할 수 있게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우리의 이해는 깊어집니다. 각 발견은 다음 발견으로 이어지고, 각 답은 새로운 질문을 제기합니다. 그것은 끝없는 주기입니다. 하지만 그것은 생산적인 주기입니다. K사의 경우 그러한 도구는 풍부한 이야기를 드러났습니다. 점화, 정점, 쇠퇴의 이야기, 극단적인 밝기와 궁극적인 희미함의 이야기, 은하 성장과 블랙홀 진화의 이야기, 그리고 무엇보다도 시간의 이야기. 우주가 어떻게 변하는지, 은하가 어떻게 진화하는지, 조건이 어떻게 다른지의 이야기. 그것은 완전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은 진실한 이야기입니다. 증거에 기반하고 관측에 의해 확인되며 데이터에 의해 지원되는 이야기. 그 이야기는 인간적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인간이 쓴 것이기 때문입니다. 망원경을 설계한 엔지니어, 관측을 수행한 천문학자, 데이터를 분석한 과학자, 그리고 결과를 공유한 커뮤니케이터. 각 사람은 역할을 했고, 각 기여는 중요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그들은 무언가 놀라운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주에 대한 이해, 불완전하지만 성장하고, 불확실하지만 테스트 가능하며, 진행 중이지만 의미 있는. 과학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집단의 사업입니다. 단일 과학자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협력자, 동료, 전임자에 의존합니다. 그들은 공유 도구, 공개 데이터, 그리고 집단적 지혜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래 세대에 기여합니다. 더 나은 도구, 더 큰 데이터 세트, 더 깊은 이해를 남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야기가 완전한지가 아니라 그것이 진실한지, 그것이 드라마틱한지가 아니라 그것이 정확한지, 그것이 만족스러운지가 아니라 그것이 정직한지. 과학은 만족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진리가 복잡하고 불완전하며 여전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전히 진리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추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그 추구는 보편적입니다. 그것은 단일 망원경이나 단일 팀에 제한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글로벌 노력입니다. 수백 개의 기관, 수천 명의 과학자, 그리고 수십 년의 작업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계속됩니다. 각 새로운 망원경, 각 새로운 서베이, 각 새로운 발견, 모두 집단적 이해에 추가됩니다. 퀘이사와 함께
그 축구는 계속됩니다. 다음 서베이는 더 많은 퀘이사를 찾을 것입니다. 다음 도구는 더 나은 스펙트럼을 측정할 것입니다. 다음 분석은 더 깊은 통찰력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새로운 질문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과학이 작동하는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대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질문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각 발견은 다음 발견의 시작입니다. 각 결론은 다음 조사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작업은 계속됩니다. 그 계속성은 중요합니다. 그것은 과학이 한 사람이나 한 세대의 작업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은 누적적인 노력입니다. 각 세대는 이전 세대의 작업을 기반으로 합니다. 그들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그들의 방법을 개선하며 그들의 질문을 확장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 지식은 성장합니다. 세대에서 세대로, 망원경에서 망원경으로, 발견에서 발견으로. 밤하늘에서 퀘이사는 여전히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서 수십억 광년 떨어진 곳에서 우리가 관측하는 빛이 떠났을 때 우주가 젊었던 시대에서 그 빛은 우주를 가로질러 여행하여 적색편이 되고 희미해지고 늘어났지만 여전히 운반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운반합니다. 증거를 운반합니다. 역사를 운반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빛을 수집할 때 망원경으로 우리는 그 정보를 읽습니다. 우리는 증거를 추출합니다. 우리는 역사를 재구성합니다. 우리는 우주를 이해합니다. 우리가 광자를 수집할 때마다 우리는 과거와 연결됩니다. 그 광자들은 우주가 젊었을 때의 증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결코 직접 경험할 수 없는 시대의 메신저입니다. 그들은 시간을 통한 연결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우주의 역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그 이해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위치를 찾습니다. 우리는 작습니다. 작은 행성에 평균적인 별 주위를 평범한 은혜. 하지만 우리는 관측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측정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우주를 연구할 수 있는 우주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별먼지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별을 이해할 수 있는 별먼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놀랍습니다. 그 경이로움을 지속됩니다. 각 새로운 발견과 함께, 각 새로운 통찰력과 함께, 각 새로운 질문과 함께, 우주는 결코 놀라움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결코 질문을 멈추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름다움입니다. 무한한 우주와 무한한 호기심, 완벽한 조화로 결합되어 이해의 끝없는 여정을 만듭니다. 퀘이사는 우리에게 그것을 상기시킵니다. 그들은 극단적입니다. 은하 전체보다 밝고 우리에게서 수십억 광년 떨어져 있으며 우리가 태어나기 훨씬 전에 빛났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그들을 연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스펙트럼을 측정하고 그들의 적색 편의를 계산하며 그들의 광도를 결정하고 그들의 메커니즘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작지만 우리는 유능합니다. 우리는 일시적이지만 우리는 호기심이 있습니다. 우리는 우주의 먼지이지만 우리는 이해할 수 있는 먼지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중요성은 심오합니다. 그것은 의미와 목적을 제공합니다. 단순히 생존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해하는 것. 단순히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질문하는 것. 단순히 관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
그것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크기나 힘이 아니라 우리의 호기심과 우리의 이해 능력. 그래서 작업은 계속됩니다. 망원경은 계속 가리킵니다. 검출기는 계속 기록합니다. 아카이브는 계속 성장합니다. 과학자들은 계속 분석합니다. 그리고 매년 우리는 조금 더 이해합니다. 퀘이사에 대해, 은하에 대해, 블랙홀에 대해, 우주에 대해. 각 이해는 작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합산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그들은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만듭니다. 우주가 무엇인지, 어떻게 작동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 안에서 어디에 맞는지에 대한 이해. 결국 우주는 그 역사를 카탈로그에 보관합니다. 끝이 아니라 카탈로그예요. 조용한 원장에서 가장 밝은 핵들조차 변화의 증거가 됩니다. 그리고 밤하늘에서 퀘이사가 여전히 빛나는 동안 그 평화는 지속됩니다. 조용히, 침착하게, 영원히. 잘 자요. 부드러운 꿈 꾸세요. 좋은 밤 되세요.